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실전 AI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저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I 역량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채용의 일부분으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채용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입사지원서, 이 전 강의에서 입사지원서 강의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소서 이제 AI가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자소서의 오타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탈자 이런 걸 찾아내고,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돼야 되는 내용들,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 시스템 자체에서 아예 블럭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가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가려놓고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만 파악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걸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역량들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서류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서류에는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키워드들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AI로 서류를 봤더니 시간이 줄었어요. 그리고 비용도 줄었어요. 많은 면접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시간도 단축됐어요. 그렇다면 AI 이 자소서 평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롯데나 KT는 이미 AI를 활용을 해서 자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표절 잡아내나요? 다 잡아냅니다. 잡아낸다는 의미는 AI 솔루션 자체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소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된 자소서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단위 그리고 단어 단위로 여러분들의 서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 몇 개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표절로 걸릴 수 있어요. 자기 표절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왕에 쓰실 거라면 내가 전에 지원했었던 기업에 새로 쓰시는 거더라도 내용을 한 번은 좀 더 정리해서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적성 검사도 AI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게임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문제를 펴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면접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그거죠. AI 역량 검사라는 겁니다. AI 역량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을 만든 기업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마이더사이트의 이네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질의응답 그리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성향 체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무와 얼마나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대면 신뢰도를 본다라면 뷰인터 HR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솔루션은 게임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면접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답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AI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원자의 표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음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평가는요, 시간을 줄이고요, 비용을 줄여줬어요. 그리고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죠.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경우, 저희가 자소서를 보거나 면접을 할 때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 상태가 다르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원자를 평가할 때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AI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을 채용할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 객관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들도 많이 도입을 했어요. 2018년도에는 70개 업체들이 AI 역량 검사를 도입을 했는데, 현재는 이미 AI를 도입했거나 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가 400여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역량 검사 꼭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것인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역량 검사는 그 마이더사이트의 이네어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성향 체크를 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징들을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4 기술이라고 해요.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기 온라인 인터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 표정, 목소리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 정보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각자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요.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영업이라는 직무에 맞을까? 회계라는 직무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역량검사는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카메라를 보고 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4가지를 분석하는데요.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업체에서 4가지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얼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계에 AI 노트북을 놓고 내 얼굴을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 얼굴에 68개의 점이 찍히는 거예요. 점이 찍히고 나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분석합니다. 이 원리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에서 구직자 3,000명에게 동의를 얻어서 면접 질문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면접 질문 3개에 응답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을 가지고 마이더스 IT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외부 면접관들에게 200명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이걸 분류를 했어요. 이 사람의 답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또 프레임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호감도를 측정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감도를 6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다 평가를 하신 거예요. 평가된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호감형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쉽게 말해서 구직자들에게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고 이 영상을 쪼개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 방식에 따라서 답변 내용에 따라서 영상을 분류를 하고 이 영상을 인사 담당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감형이냐 이 호감도를 체크해달라 그랬어요. 체크받은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AI가. 얼굴에 68개 점을 찍었을 때 이런 표정과 이러이러한 목소리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호감형이구나 라는 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자료가 1억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얼굴 인식을 하고 얼굴 움직임을 분석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말하는 걸 얘네가 알아듣는데요. 자, 네 번째는요. 안면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 박동,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 이런 걸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볼게요. 면접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강사인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실 때는요, 중요한 건 직무 중심으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도 못 맞춰요. 아니면 막 눈동자를 굴리면서 목소리도 작게 말해요.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요, 그 직무 중심으로 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자, 자신감이 전달이 된다는 건 내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응시하고 있을 때겠죠. 자신 있게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AI를 할 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뷰인터 HR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눈동자의 움직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기보다는 선생님 저 카메라 안 보고 화면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붙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눈빛을 많이 흔들지 않는 거예요. 한 곳을 응시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꼭 카메라를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상단 카메라가 좋은가요? 하단 카메라가 좋은가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좀 고정하는 연습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때는 어떠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더사이트의 이내어에는요, 이렇게 표정을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대요. 기쁨, 슬픔, 분노, 역겨움, 두려움, 긴장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실제 오프라인 면접이라면, 그리고 저희가 면접관을 만나서 하는 면접이라면 면접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이 친구 긴장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AI잖아요. 저희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앞에다 두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AI 자체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걸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자세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하는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화면 보고 이야기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 휴대폰 있잖아요. 영상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자기소개, 휴대폰 켜시고 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요. 이 빨간불이 뭐라고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희 강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로 바뀌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 했었어요.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 했는데 2번, 3번, 4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자꾸 카메라를 보고 있죠.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꼭 카메라를 보지 않더라도 시선, 그리고 좀 긴장하지 않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볼수록 많이 극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목소리 가볼게요. 목소리.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저희가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도 실제로 서로 피드백을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저 지원자분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어디에서 자신감을 느끼셨나요? 저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은 목소리에서 나와요. 크기는 어때야 될까요? 크게. 너무 크게 얘기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업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뭔가 사람을 많이 응대하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직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AI 역량 검사는요,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는 어떠한 역량들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답변할 때에도 그러한 애티튜드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 크기,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도 영향이 미칩니다.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너무 급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목소리의 속도를 가지고도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말을 하다가 쉬는 텀이 있죠. 이런 거 가지고도 분석한다고 해요. 3번째 볼게요. 지원자의 언어 행동과 경향을 분석한대요. 내가 말하는 걸 다 받아 적는다는 의미예요. AI 역량 검사는요,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AI 역량 검사를 만들어낸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답변의 내용을 분석하진 않습니다. 그건 들어갈 수 있어요. 긍정적인 단어들을 쓰는지,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이 될 수 있는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자, 4가지,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4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2번째, 역량 게임을 하실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반응 속도,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의사 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I 역량 검사를 하실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AI 역량 검사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게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할 때 옆에서 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급하게 하는 분들, 그리고 뭔가 불확실적인 상황에서도 도전을 하는 분들, 그러지 않은 분들이 다 성향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나 변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뭔가 미션을 줬을 때 이걸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목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게임을 푸는 속도도 달라요. 반응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풀 때 이 사람의 성향이 많이 드러나요. 게임을요, 하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게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AI 역량검사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똑같은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역량검사를 실시하실 때 누구는 1시간이 걸리고 누구는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임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AI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고성과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재직자들에게 이런 게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과 여러분들 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 역량검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기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 등록해야죠. 이 사람이 면접합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AI 기계 자체에. 그래서 안면 등록하고 기기 점검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습 게임을 통해서 이런 게 AI야. 자, 이제 준비됐니? 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향 체크로 넘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상황 질문으로 넘어가요. 왜 이렇게 빨리 말하냐고요? 뒤에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상황 질문으로 지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일즈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던져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다 대고 연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질문이 이어지고 나면 역량 게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게임이 이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향 체크했었던 것, 그리고 게임을 했었던 성향을 토대로 심층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마다 다른 질문 받을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 지원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게임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질문은 뭐냐? 3가지로 나뉘어요.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강약점. 원래 여기에는 얼굴이 나와 있어야 해요. 얼굴이 나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강약점이 나오는데 AI 역량검사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여러분들에게 맞춤 질문이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서 성향 체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상황 질문, 그리고 심화 질문은 여러분들이 답변한 거에 따라서 맞춰서 나오게 되는데 이 3가지 질문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만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우시죠? 답변 내용 분석 안 한다면서요. 네, 답변 내용을 분석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표정과 자신 있는 목소리와 그런 눈빛을 보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 준비하시고 지원 동기도 이야기하시고 강약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30초에서 60초 정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90초예요. 그럼 또 질문 나와요. 선생님 90초를 꽉 채워야 되나요? 중간에 말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꽉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10초 내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기 여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셔도 돼요. 20초가 넘으면 아마 그게 안 될 거예요. 한 질문당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 커닝 페이퍼 옆에 붙여놓고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좋다 아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직접 말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선도 분산될 수 있고 오히려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서 표정도 좀 어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커닝 페이퍼 준비하지 마시고 연습하세요. 우리 실전 면접에서도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직접 내가 말을 해본다. 요거는 집에서 자꾸 연습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성향 체크 들어가요. 그리고 마이더사이트는 보상 선호라는 게 있습니다. 짧은 시간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160문항 체크하라고 해요. 그러면 한 문항당 여러분들 길게 해봐야 4초, 5초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길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신뢰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용도로도 쓰여요. 역량 검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한 것과 역량 게임을 했을 때 성향이 다르게 나온다면 신뢰도가 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뒤에서 우리 역량 구조와 질문할 겁니다. 심화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체크한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역량 게임도 있는데 여기서 혼을 쏙 빼놓고 그리고 나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도에 관련된 질문. 여러분들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그대로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편안하게 이거를 체크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네요. 나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지시를 내리기보다 받는 편이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다. 일 처리 전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보상 선호라는 건 본인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0일 뒤에 800만 원을 받을 것인가, 지금 즉시 640만 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걸 체크하는 항목인데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거나 이 금액이 줄어들거나 하면 나올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성향 체크하고 보상 선호하고 나면 다음 상황 면접에 들어가는 거예요. 면접 질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요, 여러분들 카메라에 대고 연기하시는 시간이에요. 몇 달 전부터 잡아둔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10분 전에 팀장님이 갑자기 야근을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게임이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게임의 점수를 높게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게임은 10가지, 7개를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게임이 7개에서 10가지가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게임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어요. 게임의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것들은 내가 머리를 써서 뭔가 답을 내야 되는 게임들이 있고요. 집중해서 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순발력이 요구되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쭉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게임을 먼저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는 있겠죠. 자코리아 AI 면접 솔루션에 들어가면 실제로 AI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러한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여기에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트 2개 알려드릴게요. 뷰인터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이 사이트는 게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해볼 수 있어요. 질문이 나오고요.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내가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선이 어땠는지, 머리 흔들림은 어땠는지, 내가 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AI가 인식을 하는지 그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뷰인터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더사이트에서 자플렉스라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AI 역량 검사를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환경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향 파악도 해 보실 수 있어요. 게임도 8가지가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나오는 게임 미리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면접 마찬가지로 녹화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요, 학습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적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향 자체가 직무와 잘 맞는가? 스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AI 역량검사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취업 합격생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AI 역량검사가 새로운 검사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나의 스펙을 배제하고 나 본연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판단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AI를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시기가요 활짝 열려 있진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재는 언제나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으니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